네, 여러분 관광주의자들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 뒤에 배경이 어딘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전에 우리 또 김상태 박사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자, 네, 우리 박사님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일단 이곳이 어디냐면 한국이 아니고요, 대만에 왔습니다. 대만의 까오슝에서 버스를 또 타고 한 2시간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핑동현이라는 곳인데, 박사님, 요 핑동현이라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네, 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자, 저도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타이완의 가장 남쪽에 휴양, 밖에 나가면 해수욕장이 좀 있고요, 자연 좀 친화적이고 원숭이도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대만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휴양, 남쪽에 바다가 가까워서 해산물이 유명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시골이에요. 한국말로 쉽게 하면 시골인데, 저희가 박사님과 저가 이제 한국과 대만의 그 관광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한국과 대만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김상태 박사님께서는 주요 주제 발표, 주요 이제 스피치로 내일 박사님 그 주제가 뭐였죠? 저는 문화를 통한 관광 예. 개발 사례 예.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분 정도 내일 특별 순서로 그 연설 스피치가 계획이 돼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취재하러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것도 저희가 박사님 거 특별 에디션으로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그래서 핑동현에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에 지금 저희가 시간을 좀 따로 내서, 오늘도 사실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색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못 찾아서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셨을 건데. 좀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금 만찬 끝나고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10시에 그렇죠. 가까운 예. 그런 시간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지 저도 깜빡깜빡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 관광 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이렇게 인사이트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관광 축제는 이제 뭐 역사, 현황, 뭐 문제점,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오늘 좀 다룰 건데, 어떤 흐름으로 좀 갈 건지 박사님께서 짧게 좀 짚어주십시오.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네, 우선 뭐 우리가 문화관광 축제라고 얘기하기 전에 예. 축제라는 것 자체가 세계 어디서나 이제 오랜 세월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의로 보면은 우선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의 어떤 단합이랄까, 예. 그 하나 되는 어떤 이런 목적성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예. 축제를 통한 어떤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지역의 어떤 색깔을 뚜렷하게 해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이 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제의나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축제에서 상업적이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축제로 이제 발전해 온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이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관광에서 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외에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면을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 정부나 업계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박사님, 축제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옛날에 동네 잔치. 네.
그렇게 인식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 무슨 그 관원상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축제,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까지를 그렇지. 포함해서 뭐 그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소위 이제 그 도당굿이라고 해서 동네의 굿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뭐 한 60년대까지도 그 존속을 했던 거고, 네. 뭐 일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전국에 곳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현황 조사를 좀 해봤더니 제가 현재 보니까 한 1,000개 이상의 지역 축제가 있는 이른바 누구 말로는 축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사전에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결코 아니다. 더 필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저 반대쪽으로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1,000개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2000년대 초에 많은 언론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축제가 왜 이렇게 많으냐? 또 그 축제가 왜 이렇게 한심하냐? 다 비슷하고. 네네. 그 획일성의 문제, 또 그 무슨 팔도 장날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어떤 비춰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일본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뭐 많은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네. 우리의 축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네. 숫자 면에서 예. 그리고 이 축제의 어떤 순기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네. 좀 더 개발할 여지도 사실상 있다. 네. 또 획일성의 문제는 그 90년대 중반에 처음 우리가 이제 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방자치 이제 실시와 함께 그 서툴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관광 축제는 이제 그 다음 해 예. 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30년입니다. 예. 대개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게 대개 다른 정책도 한 30년 걸리더라고요. 예. 의료관광도 그랬고 마이스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축제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예. 성과를 보이면서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은 좀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으로 저는 좀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축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축제 정도뿐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수준이 저는 올라갔다고 봐요. 평균 네, 네. 우선 전국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글로벌 관광 특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소위 이제 지금 이 대표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좀 세계적인 어떤 축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시동이 지금 걸렸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이미 며칠 전에 그 야놀자가 글로벌 관광 특구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도 해서 그걸 이제 세미나도 한 것으로 그 보도가 났던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그 글로벌 축제를 평가한 것을 보면은 한국 것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그 탑 뭐 30이라든가 탑 뭐 100 뭐 이런 데에 우리들도 이제 랭킹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우리도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각 외로. 네. 그죠 의외네요. 최근에 K 그 컬처의 영향 때문에 아닌가? 아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지자체와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래- 전혀 몰랐는데. 네네. 그게 아마 그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예. 우리 축제가 굉장히 이 견조하게 성장해왔다는 것들을 좀 알기 어려운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그 변화를 좀 말씀을 그 드려볼까요? 변화를 좀 짚어주시면서 네, 네. 30년의 역사도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네네. 읊어주시죠.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선 시대를 통해서 그 세시 풍속이나 관원상제나 또 혹은 그 두레 공동체, 그 농촌이나 어촌의 마을에 두레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동제라든가 도당굿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또 혹은 동질성을 또 어떤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강화시켜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압박돼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네. 방식의 축제 고유의 방식으로 이제 기능하다가 네. 일제시대 때에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죠. 그 일제시대 그런 게 다 반절돼 그러죠. 그리고 그 6.25라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네. 상당히 그러한 그 전승의 맥들이 끊어졌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58년도에 그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되면서 예. 한편으로는 불씨를 가져가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기억하시는 대로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어떤 그 소위 미신적 잔재들을 그 뿌리 뽑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또 직후에.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이런 것들을 휩쓸려 나가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뭐 초가집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막 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가 67년에 이제 다시 그 민속경연대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 그 지역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뭐 진도 영등제라든가 여수 진남제라든가 또 그 충무 한산대 축제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안동 민속축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대로 그 씨앗을 뿌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한 50여 년 지금 이제 진행돼 온 거죠. 그러다가 그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10월을 이제 문화의 달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축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10월에 집중된다는 데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의 달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축제들이 대부분 여기에 그냥 몰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10월이냐는 거죠? 왜 날씨 좋아서? 가을?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일종의 편승이 돼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됐고 이것도 박사님, 이것도 독해요? 전두환 때 국풍 80일? 그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국풍 82를 굉장히 흥미롭게 물론 그거는 사실은 이제 80년 그 광주와 민주화 혁명에 어떤 딴 생각 못하게 그리고 달래고 그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 여의도에 저도 가고 필름으로 충무 김밥 뭐 이런 것들 처음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어쨌든 저는 뭐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취지나 배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는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지금도 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나 우리 이 어떤 국민들이 뭔가 분출하고 즐기고 같이 놀고 우리가 같은 식구고 같은 어떤 민족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95년에 그 지방자치제가 이제 실시가 됐죠. 그러면서 그 96년에 그러니까 94년에 또 어떤 일이 또 마침 벌어졌냐면은 그 관광행정이 교통부에서 문화부로 옮겨집니다. 95년. 94년이죠. 4년.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이제 95년에 실시가 되고 그랬죠. 딱 이게 이제 그 맞아 떨어지면서 문화부가 우리가 관광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관광이 우리한테 왔으니까 문화관광축제라는 것을 도입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축제가 이제 96년에 도입이 돼서 올해 이제 30년이 된 거고 사실은 문화관광축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축제가 지역 축제가 있고 그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거. 네. 쉽게 그 분류를 하면 그러다가 이제 그 2000년 정도에 축제도 급이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축제의 등급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아, 축제에도 박사님 등급제가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아, 예전에? 네네. 그게 이제 2000년에 도입이 이제 됐었던 거죠. 그리고 2002년에는 야 이거 무조건 이렇게 축제로 들어오기보다는 예비를 좀 거쳐라 그래서 예비 축제라는 그런 것도 이제 그거는 예산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렇게 뭐 나누는 예산도 건? 돼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축제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좀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라는 어떤 육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2005년에서 2009년 정도까지는 그 유형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1유형에는 산업이나 특산물 축제 이런 걸로 하고 2유형에는 전통문화 계승, 주민 자긍심 고치, 그다음에 이제 주민 화합. 요걸 그 두 번째 유형으로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 가능성을 주로 보는 관광성. 요걸 이제 3유형으로 해서 이 유형별로도 한번 좀 특화 육성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축제라는 게 이제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축제는 여기서 이제 그 지원하던 것은 여기까지 지원 끝라고 하는 소위 일몰제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축제 일몰제.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자생할 수 있다. 원래. 근데 이제 자생되기는 어려웠겠죠. 뭐 몇 년 지원해 갖고 그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러나 일몰제가 도입이 되고 그러다 이제 19년에 그 등급제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인증제가 도입이 돼요. 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막 등급을 매기고 막 이거는 뭐 글로벌급이다. 이건 뭐 리조널급이다. 이건 로컬급이다라는 어떤 이런 등급제가 있다면은 이제 인증제라는 것은 KS 마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넘어선 거냐 안 넘어선 거냐 그런 것들을 인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야 근데 뭐 짜잘하게는 지금 좀 되는데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축제를 만들면 안 돼? 이런 게 2024년에 고민이 되다가 24년에 글로벌 축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네요? 네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인천의 그 음악 축제, 그 펜타포드 하고 그다음에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는 뭐 너무 아니 그거는 이 성과는 세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가 좀 잠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대표님 웃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한다면은 화천군이 2만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근데 화천에 그 산천어 축제할 때 방문객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만? 200만? 거의 가까이 됩니다. 186만이 와요. 서울 인구가 1000만 좀 안 되나 그런데. 네네. 어마어마. 그 외국인만 해도 12만 2천 명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대박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관주도의 그 지금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이제 공연을 간 축제급에 관한 공연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싸이의 흠뻑쇼 그가 이제 그 시작을 해서 다시 그것들이 뭐 그 얘기 또 터진 게 워터밤입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워터밤은 지금 거의 세계적인 축제에 가까워. 그거 세계적인 축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아마 야놀자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이 워터밤을 지금 랭킹을 올려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대략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게 돼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30년이라는 역사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야, 무슨 축제가 그렇게 생긴 거지 무슨 축제가
정부 주도하에 무슨 정책이 있고 무슨 축제가 그런 게 있으라고 모르시는 일반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그 지난 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최근까지. 뭐 이에 따른 좀 이렇게 뭐 주요 좀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 많이 지적돼 그거를 왔죠. 한번 네. 좀 짚어주십시오. 우선 그 우리 축제가 이제 그 지자체, 예.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관주도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관이 그렇게 주도하면은 민간은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동의인이 없어집니다. 아니 뭐 잘 해보세요. 뭐 우린 뭐 좀 뭐 먹을 게 있으면 뭐 따라서 뜯어 먹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주도라는 게. 그리고 초기에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획일성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지적이 됐죠. 예를 들면 그 획일성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군수나 시장들 나와서 연설하고 시의원 그 연설하고 뭐 유지들 연설 잔뜩 해갖고 사람들이 온 사람들 막 질리게 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팔도 민속장 펼치는 거예요. 닭살이 나오고. 예, 이게 돼지 바베큐 돌리고 어디 가나. 네. 그렇죠. 세 번째 따라오는 게 그 유원 시설, 그러니까 그 무슨 어서 철공소에서 만든 바이킹 같은 거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주로 이제 심각하게 예. 사회학자나 문화 인류학을 하거나 민속하는 학을 하는 분들은 예. 아니 이거는 굉장한 어떤 문화적인 그 민속 자산인데 상업적인 이런 마인드가 들어와서 그 원형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또 되게 많이 얘기가 됐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저번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축제 장소가 항상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잠재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 또 바가지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또 그 불친절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잠깐 장사하고 떠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본격적인 친절에 다가서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가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좀 지적이 됐고 최근에 이제 걱정스럽게 이제 그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관주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정부가 이제 이모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갖고 문화관광 축제법 지원법을 지금 그 작년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제가 가장 주의해서 보는 거는 소위 민간 후원 제도 같은 것들을 거기에 포함을 했어요.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조금 어떤 단서를 만들어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후원사를 하는 것처럼 스폰서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축제들이 다른 나라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삼양이라든가 뭐 현대 기업이라든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들도 외국 거는 다 해줘요. 그렇다. 네네. 해외의 유명한 세계적인 넘버원 뭐 이런 그 미국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는 다 스폰을 해줍니다. 마케팅 전략 후원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 도움도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거를 키우는 거는 거기에서 쓰는 것보다 좀 줄여서 써도 효과가 생길 거 이런 아니에요. 거 있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거는 야 어차피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차 탈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화천에는 유명한 게 산천어 축제만 있는 게 아니라 토마토 축제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스페인에 있는 축제를 뭐 벤치마킹 한 거긴 하지만 근데 거기 오뚜기가 또 우리 그 토마토 케첩. 예. 그래서 거기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구색이 맞춰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볼 그 짝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좋네요. 그럼요. 식의 네네. 산업 공산품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24년도에 굉장히 우리 주목을 끌었던 게 김천의 김밥 축제. 김밥 축제. 그리고 이제
구미의 그 라면 축제, 네. 또 그 원주의 그 만두 축제. 축제.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했습니다만은 김해에는 그 허왕옥 인도에서 온 그거를 모티브로 해갖고 카레 축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김천. 네네네 김해. 김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기업과 연관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분카레 라면 뭐 라면 회사. 그다음에 이제 카레도 뭐 삼분카레 되게 회사요. 많고요. 예. 그리고 만두도 또 우리가 비비고를 만두.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거의 세계에 뭐 고향 만두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만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모경 의원 대표 발의한 네. 예, 이 법안이 예. 아주 절묘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만 엮이면 또 그것도 좀 그런데? 아 상생하는 거죠 서로. 네. 네. 기업은 이걸 통해서 이제 홍보 효과, 간접 홍보. 또 여기서 시식 행사 등 뭐 네. 이런 것들을 네. 통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축제를 지원했다라는 어떤 이런 그 소위 명분도 공헌 있고, 네. 이런 것들 아이고, 네. 통해서 도움이 되고 네. 지역의 축제들은 그야말로 자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활력과. 그래서 저는 이건 윈윈이 되는 거지 결코 그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네. 요번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연구원이 또 연구를 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또 국회가 그걸 받아서 예. 법안을 이렇게 올리는 이 과정 전체를 칭찬하고 싶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쟁력도 좀 나오겠네요. 아, 훨씬 K- 세집니다. K컬처가 훨씬 세집니다. 예, 완전히 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문제점으로 미리 준비했던 재정 의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버리면 그런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박사님? 너무 그런 쪽으로 하면 또 그렇게만 가려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뭐 저는 시장의 선택이고 예, 그건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 균형을 이룰 것이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에 이거 뭐 아는 사람은 아는 건데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건데 네. 러시아의 어떤 한 마을에서 모기에 물려갖고 그걸 얼만큼 참는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좀 그렇죠. 약간 누가 보면 좀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작고 좀 황당하긴 해도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이 붙어버리면 그런 제가 말하는 그런 순수성은 좀 없지 않을까? 그거는 네. 저는 이제 그 축제를 기획하는 예. 창작자들이 우리 창작자들을 좀 믿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컨텐츠들을 예. 저는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우려는 우려대로 우리가 또 걱정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문화 컨텐츠 또 문화 기획자들의 역량들이 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뭐 지역 감정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있잖아요. 지역색.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칠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제 95년 예. 이때에 그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 하나가 지역 감정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조금 지금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영원한 화합이라든가 예.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예. 기울여서 그때보다는 좀 줄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예. 저는 현저히 줄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이 지역 감정의 문제가 국가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그랬죠. 나빠지고 있었다라고 예.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전체가 너무 획일화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축제라는 기능은 지역 감정을 없애고 지방색을 돋우는 이런 방식의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축제의 어떤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저는 축제는 훨씬 더 재미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예. 좀 더 신나고. 그러니까 네. 엔터테인 그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펀한. 펀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의 진짜 축제다운 모습은 뭐 엄숙한 어떤 의식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내실 있고 정통성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툴을 막 풀어놓고 길에다가 사람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뿔에 찔리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서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일본에 예를 들면 그 단釣이 가마 이렇게 끌고 나가는 데에는 그것도 이제 스피드 게임을 하다가 가마에 치여 죽기도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좋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열광적으로 몰입을 해나가는. 우리 축제는 점잖죠. 너무 점잖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축제는 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몇몇 축제들이 뭔가 그렇게 몰입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여지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기획자들한테 좀 재미있고 열광할 수 있는 엑스타시를 뭐 술 먹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만들어 달라. 대표적인 게 박스님 보령 머드 축제.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완전 몰입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뭐 근데 저는 그 조금 점잖다고 봐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열광하는 거는 요새 사실은 이번에 야놀자도 그걸 분류를 했던데 네. 최고의 세계적인 축제의 탑 티어들은 음악이에요. 음악 축제들이 의외로 점잖은 음악 축제요? 아니요. 클래식? 아니요. 락이라든가 락. 예. 그런 쪽 네. 팝, 락 뭐 거기 열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아까 흠뻑쇼 그 열광합니다. 네, 그렇죠. 안 가보셨죠? 가보질 않았죠. 예. 말만. 예를 들면 워터밤 같은 경우도 음악과 그 물총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을 완전히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 그 영국의 가이 폭스데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영국 의회를 폭파하려다가 그 실패하는 것들 때문에 그 가이 포크스 가면이 그 수염 이렇게 나고 왜 하는 그 지금도 이제 데모할 때 쓰는 그 축제를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시에 가서 이제 영연방 전체가 가이 폭스데이를 하는데 그거는 야간에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수레 횃불과 불수레를 끌고 다녀요. 그 사람 돌게 만듭니다. 왜요? 아니 그 불의 어떤 그 작용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 그런 것들을 수레하면 사람들이 막 쫙 따라가면서 수많은 수레들이 다니거든요. 거기에. 장관이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특정 한 축제에 제가 자문해서 권고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어느 한 지자체에서 약간 똘끼가 있는 그 지역의 그 지역 뭐 단체장이 됐든 광역 단체장이 됐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기획 하나 딱 미친 척하면 해갖고 성공사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님이 되게 축제를 연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서 공무원 한 명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또라이 같은 공무원 하나가 판도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축제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를 들면은 금산 인삼 축제라든가 뭐 또 한평 이거는 이제 군수가 그 당시에 나비요 나비? 예.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외국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유럽의 축제들이 굉장히 막 수백 년 막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지만 뭐 일부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유럽의 축제들도 그 아시아의 축제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그 지역의 공동체 의식도 넓히지만은 그 소위 관광을 통한 수입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된 거예요. 와 완전 저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우리 자연 발생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업 비즈니스적인 기획력이 동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에는 사실은 많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가 그런 그 소위 상업적인 마인드. 막 우린 뭐 고상한 예술이야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면 그 돈을 갖고 우리는 예술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그 연구하고 하는 비용을 결국 관람객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관람객을 다른 명호로 우리는 관광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조금 그 폐쇄적인 어떤 그 수동적인 문화예술인들은 아니 관람객 고상한 관람객과 관광객은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유럽은 일찍이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그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관람객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축제도 그 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 그 거죠. 선상에서. 물론 뭐 1000년 넘는 예, 축제들도 예, 있고 예. 몇백 년 된 축제들도 있지만 예, 예. 사실은 많은 축제들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또라이 같은 공무원, 또라이 같은 어떤 한 그 기획자가 그런 것들을 예. 다 만들어냈어요. 그 사례들을 아, 다 세부적으로 그렇구나. 살펴보면. 네, 와 완전 몰랐습니다. 네. 네. 일본도 뭐 자생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 본격적으로 그렇게 막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면은 정말 또 앞으로 뭐 정부 주도됐든 지자체 장 주도가 됐든 진짜 기획력으로 더 막 승부를 걸어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전 제가 이제 오늘 뭐 마지막에 그 얘기를 네. 꼭 하고 싶었던 거지만은 사실은 축제만큼 효과적인 관광객 증가 수단적 정책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예. 해볼까요? 그 문화관광 축제의 그 예산 같은 것들을 조금 그 살펴보면은 예, 예, 그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관광 축제의 평균 예산이 11억 8,500만 원 예. 정도예요. 근데 예. 그 이거는 정부 지원이 된 거고 예. 전국에 있는 축제의 평균 예산은 3억 9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국비는 전체적으로 1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부 예산은 13억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은 한 913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데. 예. 그러니까 국비는 적게 들어가고 예. 지방비 들어가고 민간이 들어가서 1,000억 정도를 이루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화천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예. 축제들 뭐 그 김제의 지평선 예. 축제라든가 뭐 이런 보면은 관광 시설 개발하는 데는 요만한 건물, 조그만한 건물 하나 만들어도 몇백억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축제는 불과 그 3억, 4억 또는 좀 큰 거가 한 11억, 10억 써가지고 몇백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예산 낭비다라고 이렇게 그 언론에서 예. 비판하고 하는 것도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일단 건물 같은 거는 눈에 보이고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자본 예. 어떤 그 자본의 논리? 아니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예. 경상비 이 소프트한 데 쓰는 것보다는 그런 자본 보조 같은 걸 쓰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 증거가 되니까. 예. 그러나 저는 효과 면에서는 예. 이런 소위 무형적 기획에 의한 어떤 이런 그 투자와 개발이 예. 훨씬 효과적이다. 예. 왜 적은 돈을 들여서 더 효과를 내는 거를 조금만 더 이제 그 예산을 더 투입하면은 훨씬 더 큰 어떤 효과를 볼 걸 안 하느냐.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 좀 박수 쳐줄 만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박사님께서. 그러면 앞으로도 더 정부 부처나 관련자들의 좀 더 어떤 부분이 좀 더 좀 필요해 보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축제에 대한 이번에 이제 법안이 이제 입법이 되면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이제 법안이 그 문화관광 축제나 축제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누가 이 일을 전담하고 그 주관적으로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한 이런 법적 정리가 예. 끝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근거나 어떤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물론 아직도 이제 그 법안이 조금 더 정리될 여지는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저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고 그러한 그 법적 기반 토대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그 좀 더 그 R&D가 뒷받침돼서 연구 개발이 좀 뒤따라야죠. 그래야지 예산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들을 막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예.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예. 좀 더 세계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그 훌륭한 축제로 나가는 어떤 그 숙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는 됐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최근에 우리 그 BTS 부산 공연 때문에 숙소 바가지 요금 단속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컬럼을 쓰기도 했지만 그런 세계 그 아미들이나 뭐 어떤 글로벌 청춘들 비교적 뭐 아무튼 젊은 층이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오고 우리 호텔업자들이나 숙박업자들이나 우리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 뭐 바가지 요금에만 단속하는 거랑 꽂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그게 만약에 이것도 하나의 축제라면 또 축제잖아요. 그럼요. 네, 축제인데 그런 식의 행정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는 좀 저는 약간 그 대표님 말씀을 좀 갈라서 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메세라든가 뭐 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데 가면은 시내에서 방을 우선 못 구하고요. 그리고 시내에서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거 자체를 저는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께서 지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가격을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려요. 그랬었죠. 예. 사례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런 걸 간섭하란 말이죠, 제 말도.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자료 보면 발표 자료 보면 아니 그냥 무조건 가격을 높였다고 해서 단속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방 취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원래 가격이 예를 들면 1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뭐 그 예고나 어떤 저런 거 없이 10만 원으로 확 그 다음날 바꿔버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불친절한 거죠. 그런 거 단속하되 네네. 그런 거 단속하란 말이죠. 제 네네.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BTS 공연뿐만 아니라 축제 잘 나가는 축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네네. 같은데 그것도 단속을 하긴 하되 건 바이 건으로 대신 그걸 잡으려고 아예 원천 차단 차원에서 종교시설을 대여해 준다는 등 기숙사로 숙소를 쓴다는 등 그거는 좀 너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행태 아니 자체가. 그거는 좀 그것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그 우리 이 대표님 뭐 조금 다른 어떤 이런 거를 강조하려는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그 범호사 등의 이번에 이제 그 자발적인 부산 범호사가 자발적. 그럼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몇 개 사찰이 범호사를 필두로 해서 야 그렇게 방이 모자라면 우리가 내놓을게. 그러니까 뒤따라 가지고 교회들도 그러면 우리들도 할게. 그러니까 또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또 기숙사나 연수원들을 그렇죠. 좀 내놓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 얘기가 없이 발표 자료에 보도 자료 그렇게만 하니까. 그거 정부가 원래 한 맞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기숙사에서 그걸 오케이 했다고? 네. 종교실에서 그걸 오케이 했다고? 전 그게 사실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먼저 이쪽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불교계가 다르긴 먼저 하지. 움직였던 거고 예전에 이제 잼버리 완전 망했을 때 잼버리 저는 어이가 없어요. 저도 정부 관련 일을 한 40여 년 했는데 정부가 하는 잔치가 이렇게 개망한 어떤 그 사태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 정권. 그런데 그때도 소위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좀 흉한 얘기를 하면은 반가이 한 게 그 중간에 그만두고 올라가는 그 잼버리 그 참가자들을 템플스테이로 다 그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템플스테이 쪽에서 와라. 우리가 무료로 너희들 좀 그 체험하게 해줄게.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선후에 약간 그 좀 다른 게 있을 그런 또 겁니다. 비하인드가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 소위 미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럼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미덕 좋아요 다. 근데 해외에서 그런 일이 있나? 그게 우리의 자랑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우리 들어요. 자랑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IMF 시기를 맞았을 때 금모으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에 그 서해산에서 그 기름 할 때에 저는 이제 해외에 있었지만 그 진짜 그 같이 가서 그 기름 닦고 싶었어요. 그런 그 어떤 그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그건 알아요. 네, 아는데 저 그냥 개인적인 제 심성 자체가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건 우리 공동체의 대단히 그 우월한 그런 그 전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예. 축제 아무튼 저는 BTS 그런 이벤트도 축제 하나라고 보고 그 안 그래도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축구 피파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그 뭐 입장권들의 수천만 원 막 호가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또 우연찮게 그 비교가 돼서 그 정상으로 보죠. 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억울하잖아요. 좀 무슨 저기 있을 때 그 동네 여행 그 출장 갔는데 너무 비싸갖고 외곽도 저는 해외는 다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내는데 외국은 우선 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대신에 이제 외국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교회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좀 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더 이게 발전을 하면 홈스테이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한 3명은 받아줄게 우리 집에서. 이런 것까지 되면은 저는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일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 홈스테이 같은 것들이 모자른 숙박 시설을 이제 그 조금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사실상 개인화가 더 강해지는 이 세대에서 네네. 야 그게 쉬운 것 같지 않다. 그게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전통이고. 박사님 뭐 혹시 또 좀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축제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우리 사회에. 우선 저는 그 지역의 그 문화를 계승하고 그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 그리고 조금 더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 그 지역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곳과 다른 소위 지역색을 살리는 또 어떤 우리 관광 산업의 고부가 가치와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도 지금 보면은 지역 그 지방자치단체와 소위 이제 그 DMO들 또 축제 조직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 관광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여행업이나 또 호텔업 또 여러 가지 그 관광 산업들이 그 축제를 통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이미지, 즐겁고 질서 있고 의미 있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특히 지금 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 목매어서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진흥, 지역균형 발전,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수단이 될 거고. 지역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축제가 더 우선이지. 그럼요. 공항 말도 안 되는 인프라 없는 공항 살리기가 그렇죠. 그거는 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국민들이 그 좀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진짜 좀 빠져가지고 재미있고 그 눌렸던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억압과 이런 것들이 공백화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네치아에 그 가면 그 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그 신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가면 딱 쓰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제도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 축제를 통한 어떤 정화, 공동체의식의 회복,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그래서 힐링과 리트릿, 그러니까 그 어떤 회복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어떤 화두의 수단으로도
축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이제 제가 그 다녀온 곳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예전에 그 2008년에 퀘벡 500주년 퀘벡 캐나다. 와, 그거 멋있는데. 네. 와. 거기에 이제 500주년 그 축제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놀라웠던 거는 예. 많은 그 중세 복장들을 하고 예.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몇 번을 이제 잡고 물어봤죠. 예. 이거 뭐 그 누가 이거 옷 해준 거냐? 예. 자기가 해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판을 마련해주면 얼마나 아, 정말요? 재미있겠어요. 네? 그러네 또. 네. 근데 우리의 많은 축제들이 그럴 여지가 있잖아요. 예. 그 저는 예를 들면 수원 화성 그 정조 행차 이거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말을 갖고 있는 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습니까? 예. 그럼요. 개인 말들을 갖고 예. 있는 뭐 그러면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 사실은 굉장히 키도 크고 예. 생각보다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가까이서 보면. 물론 이제 그 몽골 말이나 제주 말들은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근데 대개의 이제 마주들은 좀 큰 그 서양 말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한 300마리나 500마리를 그 주위 마주가 그 조선시대 갑옷이나 이런 그 대감 옷을 입고 그 행차를 같이 참여한다. 거의 정주영의 소대박국인데. 네. 어마어마한 이벤트이긴 가능하잖아요. 한데, 근데 그 마주가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 하죠. 왜냐면은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긴 한데 예, 자기 예. 재산인데 그. 예, 아니 재산이 무슨 말이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 어떻게 이거를 기획은 좋죠. 예,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한 만드느냐.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과 마주를 얘기한 거고 그런 복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그 시간에 잠깐 나와서 그거 대박이다. 경복궁에서 이제 거쳐가지고 안양 거쳐서 이렇게 수원까지 그 내려가는 요거 뭐 한번 좀 하는 거죠. 중간에 바쁘면 반나절만 갔다가 도로 돌아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네, 일단 네. 비주얼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축제들이 그렇다고 봐요. 또 제가 이제 아까 그 영국의 루이스 축제에 다녀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야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관광객들이 호응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 그래서 야간의 문제. 그다음에 제가 또 외국에 그 다녀온 어떤 축제가 그 캐나다의 엘마이라는 토론토의 근교의 엘마이라는 곳에 메이플 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전 그때 너무 흥미로웠던 게 메이플 축제는 하루만 합니다. 네, 그런데 전 두세 가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봤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주차난과 교통난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예, 장소, 마을, 다운타운에.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냐면 외곽에 논이나 그러니까 외곽에 밭에 차를 다 세우고 거기 장소까지 축제 장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소방차, 특이하다. 스쿨버스, 그 다음에 트랙터, 마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가게 해요. 너무 재밌는 거죠. 예, 예. 소위 그런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라면 뭐든지 수단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박사님 그게 너무 좋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사님 소방차 쓰면은 난리 나지. 그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스쿨버스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그런 노란 스쿨버스 또 없는 나라 많잖아요. 맞죠. 예. 그런 어떤 그 재미랄까 또 신기함. 왜냐면 어린애들은 그런 그 소방차 타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타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요. 일생에 타본 적이. 그 다음에 뭐 트랙터를 타고 간다든가. 예.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야, 저런 거. 예.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해외의 그 유명한 축제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축제들을 세련되고 재미있고 아주 펀하게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돌발 질문인데 박사님.
어쨌든 뭐 지자체 주도든 정부 주도든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번뜩이는 천재적인 펀한 그런 기획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제가 사례로 이렇게 볼 때는 또라이 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그 주무가 누구지? 창작자, 예. 김선태 충주시에, 예. 그런 유사한 충주면, 예. 네. 그런 거예요. 네. 전 세계의 성공한 축제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바로 축제까지 그 친구가 연결되지 근데 결국은 않지만. 이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그걸 용인해주고 그렇죠. 픽할 능력이 그러니까. 있어야죠. 그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아쉬운 거.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단체장들도 좀 더 마인드가 네. 깨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진취적이고 이러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더군다나 공무원들 중에서 그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박사님 축제 니꾸로 펀. 네. 그죠? 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뻔해야 됩니다. 네, 재밌어야 예, 돼요. 예. 이게 어떤 식의 재미든 간에 뭐 몸을 움직여서 재밌건 아니면 감동을 받아서 재밌건 그럼요. 예, 아니면 입이 즐거워서 재밌건 그럼요.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관계부처분들 좀 이렇게 전담부서 이렇게 축제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네,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부 그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가능하다면 그 총리 산하에 네. 뭐든 그 축제의 어떤 그 추진 위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거. 만들어 볼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관련 부처들이 다 네. 참여를 해서 그런 거 갖고 사회 갈등 좀 해소하고 그게 문화부의 역할 아닙니까? 네. 예, 뭐 아무튼 문화부가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예. 충분치 않지만. 글쎄, 네. 뭐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박사님 좀 피곤하실 텐데 오늘 또 좋은 말씀.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순서 한국 가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